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그나마 남은 한일 군사협력마저 한일 경제 갈등이 지금까지 쭉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제 갈등이 군사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과의 유일한 군사고리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어제부터 청와대가 재검토 카드를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깊숙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김정호 실장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뭔지 간단히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달에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1년마다 갱신하게 되는데 이 파기하려면은 만기 90일 전에 파기해야 되는데 이 만기 90일 전이 바로 8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일명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만기가 90일 전에 뭐 어떤 재검토를 하거나 하는데 이게 8월 중순까지입니다. 조금 설명이 되셨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청와대에서 어제 원래 속보가 나왔을 때는 이걸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고민정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연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여야 5당 대표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동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문제를 상당히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본이 이렇게 되면 우리 지소미아를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에 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반대를 했어요. 이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에 따라서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나와서 이제 브리핑하면서 다른 이제 대표들이 전달하니까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청와대가 그러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그러면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우리가 경제와는 무관하게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협정입니다. 물론 체결 당시에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 강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일본과 우리가 군사 결을 하느냐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현존하는 지금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지금 한미일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고리인데 이것마저 깨버리면 한미일이 그럼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미 국무부가 강한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이거 절대 폐기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거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군사보호협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보를 볼모로 잡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은 단교적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장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마저 볼모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 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입니다. 만약에 저게 협상 전략이라면 윤종 교수님, 이게 우리도 이렇게 이걸 폐기할 수 있다는 카드를 보여주면서 일본을 압박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요? 아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한일협정 이제 파기 이걸 이제 검토하겠다. 이것은 잘못 와전된 거로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전한 것은 심상정 대표예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로는 현장에 있었던 고민정 대변인이나 한정우 부대변인 기록에도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심상정 대표가 그거를 재해석해서 한일 협정 재검토 가능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정우영 실장이 한 것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윤정 교수님도 이제 바로 나올 인터뷰 같이 들어보실게요. 왜냐하면 그런데 여당의 일본 경제 침략 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오늘 조금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군사보호 협정을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아베 정부 들어서 고노다마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로 고립했습니다. 그걸 파기하더라도 일본이 해야 될 문제죠. 자신들이 제기해서 여기까지 온 문제예요. 안보상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는 그거는 유지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일본이 결정한 문제고 안보는 지켜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수출 규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이제 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과거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일본이 지금 경제 문제로 결부시켜서 끄집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지금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이 자칫하면 안보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과연 일본이 원하는 것이 안보 문제까지 확산을 시켜서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 확산시켜서 한미일 동맹까지 깨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손익계산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김정우 실장님. 저게 정말 우리가 재검토 폐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원래 애초대로라면 이 보호협정 자체가 미국과 일본이 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군사 문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은 말이죠. 일본에 주는 게 우리 휴민트, 뭐 공장을 해가지고 휴민트라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휴전선 끝에서 감청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북한에 가깝기 때문에 몇 초 먼저 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본에 주면 일본이 미사일 방어에 조금 유리합니다. 그 대신 일본이 한국에 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첨단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데 일본은 현재 군사위성을 6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보는 게 4기인데 그것이 4기가 북한 지역을 보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50분은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걸리고 한 개가 10분 봅니다. 그러면 50분이 구멍이 나는데 그 50분을 일본이 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기당 연간 한 5천억 들어갈 거래요. 그런데 그럼 6기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정보를 우리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대잠 초계기를 110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면이 받았는데 우리 한 10석 가지고 현재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럼 일본이 커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지스쿠츠함이 6척이 있습니다. 이지스쿠츠함의 레이더가 1000km 이상 보거든요. 그걸 또 우리한테 또 주고. 잠시만요. 그럼 끊어서 가볼게요. 네네. 실장님 저 화면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 뭐 군사분계선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뭐 이런 정보를 주고 그렇죠. 일본은 해상 초계기 등 다양한 정보선을 통해 수집된 북핵 미사일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과 일본이 이걸 원했어도 일본에서 주는 정보의 질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건드려서는 안 된다.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질 자체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고 살아도 됩니다. 북한에 위협이 없다고 모르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왜 구태여 끊어가지고 왜 피해를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또 안보 문제까지 끌고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면 과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를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과거사를 경제 문제로 연관시키고 경제 갈등을 또 안보 문제까지 연결시키면 우리에게도 불리하지만 일본도 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간접적인 압박 카드로 과연 이렇게 군사 정보 보호까지 파기할 것이냐, 일본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의 입장을 한번 내놔라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최재성 의원이 좀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일 텐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은 강 건너 불구경인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 know right now there's great focus on the tensions in the ROK and Japan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만약에 뭐 김정은 시장 말처럼 이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이거를 청와대가 전략 카드로 삼았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재검토했을 때 있다는 얘기를 꺼내면 윤정훈 교수님 미국이 좀 중재자 역할을 더 할 것 같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회나 또 야당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충분히 협상 국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지금 우리가 한일 군사협정을 폐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일본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국이 말하자면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이트리스트가 뭐냐면 안보상 신뢰 국가를 이제 포함하는 명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만약에 안보상 신뢰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예. 일본 스스로 한일 군사협정을 폐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최재성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곧 군사, 안보, 외교 문제로 일본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김정은 시장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파기를 먼저 하면은 우리가 안보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 자체, 단어가 나온 것조차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안보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얘기를 한 거 봐라. 결국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누굽니까? 우리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말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일본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먼저 파기를 요청할지 모르지만 예. 입을 가만히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말 깨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게 결국은 한미 동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 문제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예. 그게 곧 안보 문제로 일본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왜 한국 정부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국 수석이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적에 대한 개념도 조금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 외교 안보 분야로 번지면 일단 안 된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 정말 어떤 건지는 저희도 앞으로 추가 보도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